한 많게는 20명 정도 가셨어요. 근데 그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우리 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어려운 그 길이죠. 이 춘천까지 또 돌아오신 분도 또 멀고 또 집도 또 이렇게 바로 서울입니다.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가신 분들이 이 현장을 다 이렇게 체험했을 겁니다. 그 내용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해진 각본과 짜여진 절차적 요식행위로 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공청회를 지난 9월 4일 날 경기도 수원에서, 그리고 2차 공청회를 9월 14일 날 강원도 춘천에서, 그리고 3차 공청회를 어저께 9월 15일이죠. 9월 15일 세종시에서, 그 다음에 4차 공청회를 이제 경북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하고요. 5차 공청회를 부산시청에서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6차 공청회를 어디서 하냐면요, 전부 다 시청도청에서 하는데 딱 두 군데만 틀려요. 4차 공청회는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합니다. 대구시청에서 하지 않고, 아무래도 뭔가 좀 역학적인 관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청회를 바로 5.18 기념회관에서 합니다. 5.18 기념회관에서 하는 목적은 상당한 의미와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의 개헌의 목표가 나름대로 거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요, 공청회를 개헌을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거다. 개헌을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은 개헌을 바라는 자들이, 개헌을 하고자 하는 자들이 주도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 누가 주도하느냐?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 그 다음에 국민의힘, 민주당, 그 나머지 세력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이래서 국회에다가 개헌 자문회의, 또 정치구조 그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김지표 국회의장이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 때 윤석열 정부를 방문해서, 용산을 방문해서 윤석열 정부와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개헌을 동의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도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교도소를 공격하고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을 죽인, 그 다음에 무기고를 급습해서 무기를 탈취한 바로 이러한 정신이 5.18 정신이라고 하는데, 그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바로 그날 공청회 자료집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요, 기가 찹니다. 그리고 이 발제는 똑같죠. 주최 측 국회가 발제를 한 거니까. 근데 발제의 내용들은 당연히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바가 개헌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현재 87헌법은 소임을 다했다, 이것은 바로 좌장이었던 입법조사처장이 직접 현장에서 이랬습니다. 현재 헌법은 소임을 다했다, 이러면서 개헌을 해야 된다. 이부동서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이들은 개헌 절차법을 만들어야 된다. 개헌을 쉽게 하기 위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하기 위해서 개헌 절차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해야 된다. 그리고 국무총리 복수 추천제를 도입해야 된다. 지방 분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제가 보았을 때는요, 개헌 절차법이 핵심이고 나머지는 하나의, 우리가 좀 속된 말로 삐끼, 국민을 현혹시키고 선동시키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개헌 절차법은 뭐냐? 바로 이거죠. 내년 4, 50일 날 헌법을 개정하자. 총선할 때 그 헌법 개정 내용이 이제는 국민투표가 아니라 바로 개헌 절차법에 의해서 개헌을 하자. 그래서 헌법에다가 이 개헌은 개헌 절차법에 의한다 라고 이런 것을 명문화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헌법이 무엇입니까? 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의 법률입니다. 상위는 법률입니다. 그리고 그 국가의 국채를, 정체성을 지키는 법입니다. 이념과 그 다음에 이 국가 권력 구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헌법이 아니라 하급 법률에서 헌법을 개정한다고 한다면요, 헌법을 수시로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들끼리 국회에서 서로 짜고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헌법입니까? 2020년도 김무성이가 국문 발안제도, 헌법 개헌하기 위해서 발안제도를 발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지금 개헌 절차법에다가 무엇을 넣겠다고 하냐면은 개헌 국민 공론화 제도, 즉 국민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나 300만 명이 기준을 정해가지고 개헌을 청원합니다. 국회에다가. 그러면 개헌을 청원하면은 바로 이 국회에 이 개설된 개헌 상설특별위원회가 그걸 검토를 해서 개헌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헌을 쉽게 하고자 하는 이들의 목적이 뭘까요? 그건 바로 연방제 개헌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년 4, 50일 날 개헌하고 개헌조처법을 명문화시키고 그 다음에는 국회에서 개헌하겠다는 겁니다. 이 바로 이들이 하는 국민 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는요, 국민도 없습니다. 공감도 없어요. 뭐 이들이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헌이요? 결국은 국민의 삶을 바꾸죠. 연방제로 북한 낮은 단계 연방제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단체가 한국정치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공법학회입니다. 특히 한국정치학회는 작년 9월달에 통일부가 발주한 통일방안 용역을 수행해서 12월달에 통일방안 결과물을 통일부에다가 제출했습니다. 바로 그 통일 결과물이 뭐냐? 연방형 통일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연방형 통일국가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한국과 두 개 주, 북한과 남한주를 하는 거죠. 이렇게 가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요, 이렇게 가야 반통일 세력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연방 국가가, 연방 지도부가, 주의체제가 구성이 돼야 반통일 세력을 잡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대한민국이 주장했던 이 민족 관련 통일 연합체 연합체 내용은 안 된다. 왜? 서로 체제가 틀리고 또 서로가 위에서 위원회 만들고 무슨 국회 이렇게 서로 통합위원회 만들어서 안 된다. 강력한 통일 연방 국가가 있고 밑에 주가 있어야 된다. 이래야만이 반통일 세력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정치학회의 용역 결과물입니다. 바로 그 정치학회, 바로 그 회장이 여기에 공동으로 주최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어느 분한테 문자가 왔는데요. 4년 중임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한다는데 왜 반대합니까? 그게 바로 매각지입니까? 라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대통령 4년 중임제만 가지고는 뭐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실상 여기서 문제되는 게요, 가장 큰 문제가 개헌절차법, 두 번째 문제가 국무총리 보수 추진제입니다. 국회가 국무총리를 2명만 딱 올려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대통령이 선택의 권한이 없어요. 둘 중에 한 사람만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내각제 요소가 아주 상당하죠.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방분권입니다. 지금 이들은요, 연방제를 하기 위해서 제주도 특별자치도, 세종특별시, 이번에 강원 특별자치도를 만들었습니다. 아니, 조그만 나라에 무슨 특별자치도가 왜 필요합니까? 정말 이들은 대한민국 중앙정부를 전부 다 걸레 만들고 빈털터리로 하기 위해서, 즉 연방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그날 몇 명이 왔냐면요, 약 80명 정도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패널들과 그 다음에 거기 기자들 빼고 국회에서 입법조사처가 버스로 온 게 약 30명 정도 왔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청의 직원들이 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국방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공청회를요, 광고도 하지 않고 국민이 다 참여한 공청회가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 끝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광주에서 맨 마지막에 5.18 놓고 그 다음에 얘들의 보고서를 제출하겠죠. 자, 전국적으로 개헌을 요구한다. 국민들의 성원이 대단하다. 그래서 개헌조치법을 만들어서 동의한다. 지방분권을 다 요구한다. 그리고 이거를 국회에 상정시켜서 다 동의받고, 그리고 이것을 국회에서 이제 특위를 만들겠죠. 여야. 그럼 가는 겁니다. 개헌한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는 국민은 없고요. 바로 이제 연방제로 가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요, 사람들이 깨어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불보듯 뻔합니다. 지금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나요? 제가 그날 얘기했습니다. 제가 가세요. 제가 얘기했는데 뭘 얘기했냐면은, 헌법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국채를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권력 구조를 규정하면서 헌법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게끔 그래야만이 헌법에서 규정한 거다. 그런데 그것을 학업법률인 법률에서 한다고 한다면은 이게 말이 되냐? 당신들 목적 있는 거 아니냐? 연방제로 가는 거 아니냐? 이들은 말을 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임재봉인가 서강대 교수한테, 그 사람이 개헌절차 발제자예요. 그 사람한테 개헌절차법을 좀 설명해달라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개헌절차법에 대해서 오해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무슨 오해입니까? 결국은 이들은 국민을 속이고 개헌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국민은 깨어나야 됩니다. 내년 총선과 함께 실시하는 개헌, 정말 이거 막아야 됩니다. 막지 않으면요, 그냥 눈 뜬 상태에서 호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야 뭐 아닌 말로 앞으로 삶에 대해서 뭐 크게 이렇게 연연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자식들, 후손들은 앞으로 창창하지 않습니다.
결국 연방제로 하게 되면요 북한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김여정과 김정은이가 남조선 괴뢰라고 하지 않고 대한민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들의 말 한마디를 아주 신중하고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결국 저들도 연방제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성재